자, 이번 시간에 일반 전표 입력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수익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지출 부분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 과목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부터 광고 선전비까지 사용 예시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올 때 개정 과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3월 7일자에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영업부 직원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일반 영수증을 받았네요. 자, 3월 7일자. 자, 3월 달이죠. 3월 달이고 7일이고요. 현금 지출을 했습니다. 현금 지출을 했기 때문에 출금전표가 되겠습니다. 1번 출금전표. 자, 영업부 직원과 관련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811번 등록합니다. 자, 거래처는 새참방 식당입니다. 자, 거래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새참방 식당을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거래처 이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요는 2번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해서 2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차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직원 식대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금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는 카드 등 사용 여부 물어봅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엔터로 옆 칸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우리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대상 거래 이 부분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음식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가 사업자하고 거래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죠.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공급자 코드 나옵니다. 이 부분 말풍선 통해 갖고 새참방 식당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04번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 보고 사업자 등록번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참서에서 내용 맞습니다. 자, 확인 버튼 통해서 영수증 수치 관련되는 부분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260페이지에 3월 8일자 부분입니다. 개성식당에서 매출처의 접대비를 법인 소유 BC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 받았다라는 겁니다. 3월 8일자 접대비 부분인데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 부분이고요. 접대비 113번이고요. 거래처가 개성입니다. 자, 개성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개성 등록했고요. 자, 법인 신용카드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접대비는 적요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 법인 신용카드 금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5만 원 등록했고요. 자, 대변에 카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결제를 했지만 카드 대금은 나중에 카드사를 통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미지급금 253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카드사로 나가는 거죠. BC카드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플러스키로 BC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BC카드 관련되는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 등록해 주시고 적요 필요하신 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3월 16일자에 화물자동차 보험료 50만 원 서부화재로 현금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3월 16일자 2번이 되겠습니다. 출금전표죠. 출금전표는 1번이고요. 공장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제조 원가와 관련되는 거죠.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을 조회를 하게 되면 보험을 조회를 하게 되면 제조 원가는 521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 관련되는 보험료 선택하시고요. 서부화재입니다. 플러스키 눌러서 서부라고 조회를 하시면 서부화재 보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해서 5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화물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가 아니죠. 그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경비 아닙니다. 아닌 경우에는 그냥 취소로 팝업창을
지우시면 되겠고, 카드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입니다. 자, 요 경우 보험이니까 16번 선택하고 엔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30번에 6월 10일 날 5월분 종업원 인건비 다음과 같은 급여 대장에 따라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직접 수동으로 분개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 마지막 시간대쯤 되면 우리 세무사랑에 인사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급여에 급여 자료가 이미 입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급여 자료 회계 처리를 통해 갖고 자동으로 전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우리 263페이지 보시면 7월 9일 날 5월분 종업원의 인건비와 관련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5월분 근로소득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등 예수금과 동일한 금액이 회사 부담분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자, 제가 6월 10날 전표 입력은 생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략했는데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7월 9일 날 전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7월 9일 날, 7월 달이죠. 전표를 7월 9일 날로 갑니다. 자, 7월 9일 날 대체 전표가 되겠습니다. 대체 전표 차변이고요. 254번 예수금에서 국민연금 60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납부한 거죠. 국민연금 예금 인출해서 금액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으로 징수한 것도 이제 납부하면서 같이 납부해야 되니까요. 9만 원 납부했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17번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부담분이죠. 회사 부담분은 6번 적요 있습니다. 6번 적요 입력하고 9만 원 등록합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 등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3번 선택합니다. 3번 선택해서 국민연금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죠. 국가 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동일한 방법으로 254번 건강보험 603번 코드입니다. 건강보험, 그래서 건강보험 예금 인출 해서 금액은 6만 원 나갔습니다. 12만 원 나갔는데 예수금으로 징수한 금액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811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811번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으로 해서 6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회사 부담분하고 예수금하고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서인데 요거는 각 공단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조회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세서 제외 대상으로 해서 국가 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4번 또 있죠. 고용보험료 나갔습니다. 그죠? 고용보험료 예수금이고요. 254번입니다. 고용보험료 604번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예금 인출. 자, 이렇게 등록하고요. 금액은 13,000원입니다. 13,000원. 회사 부담분이 또 있겠죠. 811번 해서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분, 보험료 회사 부담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000원.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4 9일날 차변에 254번 세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청 관련해 세무서 관련해서 근로소득세 납부해서 5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5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있죠. 606번 구청에 납부한 겁니다. 지방소득세 납부해서 5,000원 납부했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예금통장에서 나갔죠. 예금통장에서 나갔습니다. 103번 98,000번에서 그러니까
예수금 납부해서 38만 1,000원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회계 처리가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263페이지에 있는 국민연금 납부한 거는 회사 부담부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고용, 건강은 복리후생비로, 산재보험료는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4페이지에 영업외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기부금이 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6월 14일자에 기부금이 나갔네요. 그러면 6월 달로 수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자에 기부금이 나갔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대체전표로 3번 기부금은 조회하시면 953번 나옵니다. 자, 이 사회공동모금회입니다. 플러스 키로 사회공동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사회공동모금회에 나오죠. 조회된 금액으로 처리하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하시고 금액은 200만 원.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이고요. 103번, 98,000번 해서 기부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금을 받았다. 소렌토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15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입금 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6월 6일 날 받았으니까요. 6일 날 입금 전표니까 2번이 되겠죠. 배당금은 배당 수익입니다. 배당이라고 조회하면 배당 수익이라고 903번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고요. 소렌토 주식회사 플러스키 누르고 소렌토에서 조회를 하면 거래처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 등록 버튼 눌러서 바로 진행하셔도 되고 추가 정보는 하단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주식회사 소렌토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적요는 배당금 수입, 현금 배당금 수령이라고 해서 1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30일자 별별 보통 예금 계좌에 이자 수익이 나왔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요거 내용 보시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30일자 이자가 100만 원이고요. 원천징수세액 15만 4천 원 있습니다. 자, 6월 30날 대변액 이자 수익 901번이죠. 별별은행입니다. 플러스 눌러서 별별 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별별은행이 있습니다. 자, 별별은행 관련해서 계좌번호 98,005번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 98,005번 등록하시고요. 이자 수익 1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납세금 입력해야 되죠. 선납세금 3번. 선납세금은 136번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자, 거래처는 플러스키 눌러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기 때문에 1번 해서 금액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14만 원 등록했고요. 차변의 선납세금이고 동일하고요. 2번 해서 14,000원 지방소득세 등록합니다. 자,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 수익 예금 입금해서 84만 6천 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거래처 등록에 보시면 금융기관이라고 있고요. 별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까지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수익 비용과 관련되는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